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 커마 리그 2014년 1회 기출문제 계산 작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제 5개를 푸는데요. 그쵸?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다뤄봤던 함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보시고 좀 적용을 해보시면요. 까먹지 않고 자세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할 일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문제를 꾸준히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 가서도 똑같은 함수가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요. VLOOKUP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VLOOKUP부터 쓰는 것도 좋지만 레프트 함수를 먼저 써서 VLOOKUP을 씌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첫 문자와 코드표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코드표를 이용을 하는데 VLOOKUP과 left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VLOOKUP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ADM에 해당하는 판매가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쵸? 얘는 ADM의 정확한 값이니까 0이라고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만일에 이 표가 이렇게 생겼다면요. 얘는요. HLOOKUP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했잖아요. left 함수를 써서 제품 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게 순서고요. 그쵸? 그러면 밑으로 내리면 다른 친구들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잖아요. 이 부분은 상대 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B9가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서 10, 11, 12, 13 이렇게 되면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갖고 왔으니까 이 코드표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VL, VLOOKUP을 쓰시는 거예요. VL, 배열의 턴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에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주는 게 VLOOKUP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테크를 눌러서 lookup value는 우리가 지금 갖고 온 이게 되는 겁니다. 왼쪽에 한 글자, 콤마. 컴퓨터한테 컴퓨터야 A 좀 찾아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 찾을 건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테이블은 표고 RE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잖아요. 그쵸? 내가 찾을 범위를 넣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코드표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코드표를 집어넣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밑으로 잡아 당겨서 한꺼번에 계산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 코드표의 숫자가 밑으로 당길 때 10, 13, 11, 14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 했죠? F4 절대로 변하지 마 라고 하고 콤마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열에서 ADM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열에 있는 A에 해당하는 판매가, D에 해당하는 판매가, M에 해당하는 판매가를 갖고 와야 되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 열에 있어 라고 하되 얘는요 정확한 값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판매가가 구해지고요. 우리는 총 판매액을 구해야 되니까 판매량이랑 곱해줘야 되잖아요. 곱하기 여기는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을 해서요. 한 칸 올려주시면 되겠죠. C9 셀을 곱해서 총 판매액을 구하면 우리는 1번 문제는 쉽게 풀었잖아요. 얘는요. 당연히 동그라미입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다가 되셔야 되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꼭 맞추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eDate, 데이지 360,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일단 살짝 보면 휴가를요 떠나서요 언제 출근하냐 이거죠. 영영이 출근을 안 하지만 월급은 받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휴가가 계속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출근을 안 하지만 월급을 받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요 eDate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의 개월 수를 나타내는 날짜의 일련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스타트 데이트는요, 요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휴가 출발일, 휴가 출발일을 넣었어요. 데이트.
날짜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컴마 months라고 나왔죠? 그러면 내가 만일에 4일을 집어넣으면 4일이니까 4일을 집어넣으면 얘를요 엔터를 딱 치면 1년 번호 숫자로 나왔는데 얘는요 날짜로 다시 바꾸면 날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나는 8월 1일 날 출근을 한다고 하면요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맞는 정답이 아니고 이 데이트는 날짜 달을 계산한 겁니다. 여기 month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months지. 그래서 여기에 만일에 내가 빼기 3개월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4월 달부터 3개월이 전인 1월 1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이 데이트는 아니겠죠? 데이지 360은요 이전에 했어요. 연체로 계산할 때. 그래서 날짜와 날짜 사이에 날짜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얘도 아니고. 그러면 워크데이 형태네요. 그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워크데이.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평일 수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탭 눌러서 스타트 데이트 4월 1일 날 출발을 해. 컴마 데이즈 며칠 동안 휴가일수 이렇게 그 휴가일수를 집어넣으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월 1일 날 4일 휴가 받아서 휴가를 가면 4월 7일 날 휴가를 회사에 복귀하면 돼, 출근하면 돼, 이렇게 날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휴가 날짜를 하실 때 엑셀로 한 번에 정리를 하세요. 워크데이는요, 우리나라처럼 토, 일을 껴가지고 같이 휴일을 주는 게 아니라 토일은 빼고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로 작성을 하면 뭐 사장님한테 결제만 받으면 이렇게 출근하면 되겠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여기에서 옵션 값으로 홀리데이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월 1일, 뭐 9월 15일 이렇게 뭐 추석 연휴들이 내가 날짜 이 사이에 껴 있다면 그거는 하루를 더 쳐줍니다. 그거는 휴일로 인식을 해서 하루를 더 플러스 시켜서 그 다음 날에 출근하세요 라고 나오겠죠. 자, 2번 문제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f, count if, average if,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래요. if라는 함수가 나오면 true, false, 조건 함수, true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만들어서 참값일 때, 참일 때 참값, 아닐 때 거짓값 넣어주는 게 if 함수고 count if는요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average if 평균을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예요. 성별이 남인 사용일수의 평균을 구해 이랬을 때 우리는 average if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총 휴가일수에서 얘네요, 그렇죠? 총 휴가일수 얘가 필요하고 사용일수를 뺀대요. 그러면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 빼죠. 얘도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 4일 미만이면 공백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90점 이상일 때는 수 80점 이상일 때는 우 나머지는 가 이거랑 같은 건데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게요.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빼야 되잖아요. 등수를 구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총 휴가일수 16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우리 셀 값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휴가일수가 갑자기 21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셀 값을 기준으로 하되 이 16은요 밑으로 내렸을 때 바뀌면 안 되니까 절대로 변하지 마. F4를 씌우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사용일수를 빼주셔야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엔터. 이 부분의 핵심은요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대 참조를 이해하고 있냐 없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어떻게 해요? 8일 이상이야? 그럼 휴가 좀 가. 8일 미만 4일 이상이야? 휴가 권장. 4일보다 작으면 그냥 회사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물론 여기에다 해야 되지만 자 우리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를 기준으로 뛰거나 갔다 8일 이상이야? 라고 하면 맞아 3이야 라고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휴가 좀 가. 휴가 독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조건을 만들어서 3인 값만 if
컴마 3일 때 휴가 독촉이 되는 거고, 아닐 때는요, 휴가 권장 아니면 공백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제도 생각나세요? 어제도 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4일 미만 4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8일 미만 4일 이상. 그럼 얘는요, 어떻게 해요? 얘의 값이 4일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휴가 권장이 되고, 그렇지도 않으면 공백이 되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식은 휴가 권장이랑 공백 자리에 요 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value if first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8일 이상일 때는 휴가 독촉,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 좀 헷갈리시나요? 자, 그러면 직접 넣어보세요. 내가 9일을 갖고 있어요. 9일을 갖고 있으면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휴가 독촉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7일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 7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참값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짓값으로 올 겁니다. 그럼 여기 7이니까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8일 미만 4일 이상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8일 이상부터는 휴가 독촉이 돼야 되고 그보다 작은 건데 작지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휴가 권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여기 있는 셀을 이용하면 이렇지만 우리가 직접 푸실 때는요. A의 값을 기준으로요.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8일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요. if 함수 써가지고 이 조건이 탐이면 휴가 독촉 아니면 휴가 권장 공백 이렇게 써놓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거를 바꿔야 되니까 4일 이상 휴가 권장 공백 얘를 써놓으시고 얘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어려우시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자,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그냥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커마 리급을 40분 안에 보셔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3분, 4분, 5분을 썼는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반복해서 돌려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 이 부분 한 문제 정도 틀려도 돼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마음 편하게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업무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search라는 함수가 새로운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학원에서 설명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자, 일단은요. 문제를 보면 mid랑 search라는 함수가 있는데 골뱅이 앞에 문자열만 추출하여 닉네임, 아이디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메일을 볼 때요. 앞에 있는 게 아이디고 그 다음에 골뱅이 뒤로 도메인이 오잖아요. 그렇죠? 다음이 오든 한메일이 오든 네이버가 오든 여기 골뱅이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게 아이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mid라는 함수는 알죠? mid라는 함수는 가운데 있는 글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라고 써가지고 이민남을 갖고 오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요? 텍스트를 넣었잖아요, 그죠? 스타트 넘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 둘, 셋, 넷 이민남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시작 숫자는요, 네 번째가 되는 거고, 콤마. 이자부터 몇 글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미남. 세 글자를 갖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이미남을 갖고 오잖아요. 자, 그럼 미드라는 함수는 됐고요. search라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search라는 함수를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색하여 지정한 문자 또는 텍스트 스트링이 처음 발견되는 곳에서의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이거를 미드 함수는 어떻게 엮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빠바바박 떠올라야죠. 30초 이내에. 그래야지 이 문제를 3분 안에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죠? 그럼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디의 개수는요, 문자 수는 다 틀립니다. 그쵸?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자, 그런데요, 메일 주소에 골뱅이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골뱅이까지의 숫자를 센 다음에 골뱅이까지 갖고 와줘 라고 하면 무조건 골뱅이 뒤로가 도메인이니까 골뱅이까지는 갖고 올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골뱅이만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search 함수를 써가지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find text. 나는 골뱅이를 찾을 거야. 왜? search라는 함수는 보고 골뱅이가 몇 번째에 있는지 알아내는 함수잖아요. within text. 뭐뭐 이내, 텍스트 이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찾을 거잖아요. 그쵸? muakeydate.com. 그러면 여기서요, 가로를 닫으면 여기서는 골뱅이가 8번째 있어 라고 하지만 밑으로 딱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8번째, 6번째, 5번째. 이거는 지금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여기 있는 골뱅이의 위치에서 빼기 하나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골뱅이 앞에까지의 문자 개수가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것만큼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쵸? 레프트 함수를 써서 7글자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레프트 함수 써서, 그쵸? 레프트 함수를 써서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에서 내가 이만큼만 갖고 와줘 라고 하면 아이디가 남는데 우리는요, 불행하게도 어떻게 해요? 레프트 함수라는 함수가 없잖아요. 미드 함수를 써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미드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에서 이만큼의 개수만큼 갖고 와줘 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search라는 함수를 먼저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만큼 세는 거예요. 골뱅이를 세도 어디서? 이 이메일에서. 그쵸? 엔터를 치면 각각의 닉네임이 나오고, 그쵸?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기 1만큼 해준다고 했잖아요. 골뱅이를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숫자잖아요. 몇 개의 글자를 갖고 와도 이건데 우리는 미드 함수를 써야 되니까 미드 함수를 써서 이메일 주소를 넣고요. 그죠? 컴마. 스타트 넘버는 레프트 함수를 썼다고 하면 여기서 가로를 닫고 끝내면 되는데 스타트 넘버는 우리는 미드 함수는요. 내가 시작하는 스타트 넘버를 지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1에서 컴마 여기만큼 우리가 지금 구한 서치 함수를 골뱅이까지 구한 거기에서 1을 뺀 만큼만 갖고 와도 미드 함수의 가로를 닫으면 이렇게 아이디만 갖고 오겠죠. 이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우리가 search라는 함수를 안 다뤄봤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보시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좀 아리까리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죠. 이제 좀 쉬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자, 트렁크 함수가 있고 에버리지 if 함수와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트렁크라는 함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써봐야죠. tru 지정한 자릿수만을 소수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요, 넘버가 나왔어요. 3.14 라고 했을 때, 넘버 디짓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라운드 함수랑 비슷해요. 반올림 함수. 반올림 함수의 소수점을 한 자리로 해줘, 두 자리로 해줘 이렇게 할 때
1, 2, 3, 4를 썼잖아요. 그쵸? 그럼 만일 내가 0이라고 쓰면요. 얘는요. 소수점을 보여주지 마 라고 했으니까 소수점을 다 떨궈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렁크라는 함수예요. 라운드 다운 함수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성별이 남인 학생들의 영어 점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성별이 남인 얘가 필요하고 영어 점수가 필요하고 그쵸? 그럼 얘네 두 개가 주인공이네요. 그쵸? 그러면 성별이 남인 영어 점수의 평균은 에버리지 if 쓰시면 되잖아요. 평균을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었어. 그 조건이 성별이 남이야? 이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범위 성별 남녀에서 크라이테리아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남이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 있는 셀 값을 그대로 갖고 와도 되고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레인지 평균의 범위 그러면 영어 점수의 평균이니까 영어 점수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엔터를 딱 치면 85.4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평균 점수는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고 그러면 얘는요 85.4가 아니라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해야 되니까 트렁크 함수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수 값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우리가 구한 값에 트렁크라는 함수를 씌우면요. 트렁크 함수만이요. 얘가 정수일 때 컴마 0을 안 해줘도 돼요. 라운드 다운이나 라운드 함수들은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써줘도 되지만 트렁크 함수는 그냥 0을 안 쓰고 가로만 닫아줘도 소수점을 다 떨겨주고 그냥 값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85점이 나왔고 연결 연산자를 써서 범위라고 쓰면 되겠죠? 85점.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조금 하루하루 틀려지시나요? 기출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푸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내공이 조금씩 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계산 문제를 연습하고 가시면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시면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댓글 남기고 다른 유튜브 가가지고 또 댓글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게 소통하는 데 재미를 느꼈어요. 이게 혼자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남들이 보고 내 영상을 보고 또 궁금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사람 유튜브에 가서 또 영상들을 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14년 2회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